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주식, 부동산 언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다시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드라고 그러죠.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역시 정점을 찍고, 주식시장의 어떤 폭락, 부동산 시장도 조정에 들어갔고, 강남에서는 좀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주식시장에 어떤 기회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 달 전부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0년 만에 오는 기회니까 바구니에 다 담아라. 주식, 좋은 주식 다 담으라는 거죠. 그 반토막 난 주식들 한번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을 그 저점에서 담으신 분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났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은 주식시장이 1450일에서 1800 선까지 올라오면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줬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제 어쨌든 실물 경기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자, 분명히 이제 실물 경기는 안 좋아질 것이다. 1년 정도는 어떤 조정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식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자,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투자자는 주식이든 부동산에서 이럴 때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이 좋을 때,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 그때는 수익이 작죠. 그죠? 어떤 그 스프레드가 작다고 그래야 되나요? 자, 리스크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작죠. 올라갈 때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올라갈 때는 내가 비싸게 주고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고 수익이 작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주식이 말 그대로 반토막 아닙니까? 반토막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한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명히 조정 구간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주식을 또 사 모아야 되는 게 어떤 구간이죠. 자, 그래서 한번 크게 반등을 할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강남에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급매물 한 15%, 20% 떨어졌으면 급매물도 잡으러 들어가야 되겠죠. 급매물이 30%까지 떨어지면 그 밑에는 사실 분들이 아주 많겠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의 어떤 자산 분배를 잘 해서 주식에서 또 수익을 많이 내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마 2, 3년 안에 여러분들은 큰 수익, 많은 수익을 얻어서 자산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앞으로도 절대 이런 기회가 절대 오질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잘 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사이클을 잘 타야지 그 수익이 4배가 되는 겁니다. 4배.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2배를 벌고, 자, 그 2배의 수익을 가지고 또 부동산에 가서 또 벌고, 자, 그러면 그게 4배가 되는 겁니다. 4곱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아마 계획을 짜라.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분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독립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겠죠. 워낙 경제의 어떤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사태가 진정이 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확률이 높은 거겠죠. 물론 그 중간에 있던 급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아마도 주식 시장이 먼저 갈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조정장이다. 자, 그러면 지금 막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투자를 해서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제가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예전에 주식을 해서 실패하신 경험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 폭락장에도 뭘 들어갈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오량주,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들어간 거죠. 이러한 그 주식 사이클에서 돈을 벌려면은, 자, 주식은 어설프게 배워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어설프게. 본인이 실전 경험도 많아야 되지만, 고수들한테 어떤 그 매매 기법,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기법을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을 한번 보고,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나, 어떤 데서 수익을 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주식시장 지금은 뭐 데드캣 바운드라고 합니다. 죽은 고양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고양이도 리바운딩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 기술적 반등을 준 거죠. 너무 가격이 싸니까, 반토막 났던 주식이니까 고객 예탁금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40조까지 들었으니까. 자, 거기서 어떤 그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져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였다. 자, 그런 장세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 주식시장은 결국은 올해 실적이 뭐 암울하니까,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2차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실물 경기도 불황이다. 주식은 바로 이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락 조정일 때, 그리고 실물 경기가 불황일 때 좋아질 걸 대비해서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을 모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모아. 자, 여러분, 나는 목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돈이라도 계속 모아 나가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부동산은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부동산은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죠. 한 6년, 7년 정도 상승 사이클을 가졌으니까 이제 조정 받을 때도 되었는데, 이 타이밍에 이런 변수가 나와서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런 경제 변수에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 시장은.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죽을 수도 있죠. 대세 하락이 또 될 수 있죠. 장기간의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단기 반등이 될 수도 있고, 1년간 또는 1년 반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단기 반등할 수도 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항상 그 투자자라는 것은 낙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낙관적. 비관적으로 보면 그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지죠. 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은 환경이 틀려졌습니다. 초저금리. 자, 공급이 모자르고, 그리고 돈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 돈이 언젠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런 전제를 깔고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주식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내보자. 자,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 변동성.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 악마 같은 거죠. 주식은 올라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선. 한번 올라가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올라갔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박스권에 갇혀서 또 한번 춤을 추고,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일반인들이 그 가격만 쳐다보면 속이 터져가지고 뭐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일단 접근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데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평소에 안 하던 사람도 그렇고,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성장성, 내재 가치,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접근이 어렵지만 부동산은 쉽지 않습니까? 어디 입지가 좋대더라, 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역세권이 좋대더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변이 좋대더라. 자, 그렇게 접근하기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큰 폭으로 조정 주고, 또 올라갔다, 다시 또 조정 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상향하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뭐 조정을 주면 또 계속 조정이지만, 우상향할 때는 우상향이다. 그래서 추세. 그래서 추세만 한번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주식은 종목 선정이 어렵다. 자, 그러나 부동산은 어떤 아파트 선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지 뭐냐면 주식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게 바닥인지 그 밑에 더 바닥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을 분할 매수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바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공급량, 자, 그리고 어떤 인허가, 입주 물량,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바닥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주식은 이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100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한 10%의 승률이다. 1%는 뭐 고수들이고요. 부동산은 호황기가 오면 수익을 내기가 쉽죠. 요즘 뭐 부동산에서 돈 버신 분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한번 사놓으면 쉽게 돈을 번다. 초보자들도 그럴 타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점에 사셔야 버는 거죠. 자, 상승 꼭대기 사시면 물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식은 벌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은 이게 또 큰 차이인데, 주식은 한번 먹으면 3배, 1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주식의 또 매력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2배 이상 수익은 어렵다.
여러분 아무리 강남이 올라도 강남이 이번 사이클에 올라도 2배 이상 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뭐 10억 하던 게 20억 됐지만 10억 하던 게 30억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부동산은 그 가격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식은 거품이 왕창 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바라보고 들어오니까 10배, 100배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투기판이 벌어지기 좋은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일단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아파트야 한 채에 몇 억, 10억씩 가는 거지만 주식은 10,000원, 20,000원, 3,000원, 5,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항상 그 평소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투자자다 라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마찬가지, 결심하고 사는 겁니다. 투자자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부동산 가지고도 몇십억 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런데 그 이상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백억은 어렵다는 거죠. 몇백억.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은 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기. 예를 들어서 2003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상승점 2008년도부터 또 2013년도까지 하락 장사니까. 자, 그러면 5년 동안은 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을 사놓고 있더라도 조정 기간을 거친다는 거죠. 자, 그때는 또 할 일이 없다. 물론 뭐 돈이 더 있어가지고 그때 부동산을 사면 상관없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으니까. 자, 그럴 때 또 우리가 주식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면 된다는 거죠. 자, 그때 바로 주식으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부동산이 하락일 때는 투자자라면 주식에 가서 돈을 또 벌어야죠. 자,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라면 주식과 부동산은 둘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식을 좀 공부를 해라. 요즘은 또 그렇게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뭐 인터넷에서 자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보면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수들한테 과거의 그 기법들,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재능에 따라 1%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은 주식에서 벌고, 그 돈 가지고 와서 부동산에서 또 벌고, 또 부동산이 또 하락 찍으면 주식 가서 벌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슈퍼부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슈퍼부자. 자,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1800에서 또 조정을 주겠죠. 자, 조정을 주고, 조정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조정 후에 또 큰 시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조정 후에 큰 시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들이 반토막 나서 밑에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주식이든지 그걸 세력들이 주워 모으기가 너무 편한 기간이죠. 자, 그럼 그걸 모으면 매집이 다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큰 시세가 나더라. 지금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개미들도 주식을 그렇게 매집을 할 타임입니다. 할 타임.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하시라는 겁니다.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 낙폭과대 우량주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5% 이상 주시는, 한 4%만 돼도 괜찮죠. 4% 이상 주고, 그리고 낙폭 과대이고 회사의 성장성이 있고, 자, 그런 주식 찾아가지고 그냥 담궈두라는 거죠. 1, 2년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은 조정 후에 이제 조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어떤 가려고 하면 경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사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소위 말해서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주택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데서는 약보합 또는 급매물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아직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주식 시장에 더 포트폴리오를 많이 넣고 거기서 수익을 이빠이 뽑은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저점에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충격이 제대로 먹히려면 앞으로 한 6개월 후 정도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한 9월, 10월 정도에 이제 진짜 어떤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타이밍을 잡으시고 지금은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저점 매수. 자, 그래서 좋은 주식들을 갈고리로 긁어 모으시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은 분할 매수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라. 자, 분할 매수로 조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가면서 모아라. 좋은 주식을 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배당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당 5%만 줘도 한 5년만 가지고 있어도 25%입니다. 그 주식이 25%가 빠져도 본전이라는 겁니다. 손해볼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배당만 받아도. 공격적으로 좋은 주식들을 좀 사 모으시고, 자,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좋은 고급 주택은 절대로 팔지 말아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미 수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시대의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고급지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물량들은 지금 저점에 사시면 뭐 가장 좋고, 뭐 금매가 나오면 뭐 그건 제가 보기엔 뭐 공격적으로 가셔도 되고, 그런 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절대 파시면 안 되고, 자,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갭 투자로 여기저기 막 전국에 뿌려놓은 물량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물량들은 기회가 되면 팔아라. 자, 팔고, 자,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들어가야죠. 제 얘기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거죠. 고급지의 주택들은 남겨놓고, 그 뭐랄까요, 그 갭투로 그 썩다리 아파트들이 있으면 다 파셔가지고 주식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그 고급지 아파트들, 다시 부동산 할 때는 고급지 아파트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산의 4배는 굴릴 수 있다. 4배는 만들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자,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